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긴급하게 영상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올릴 수 있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봤었던 방향으로 보면 하락에 대한 관점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치 못하게 주말에 갑자기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받았죠. 지금은 살아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거의 그 사실과 함께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시각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어드린 이유는 그러면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된 건 알겠는데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다 해서 추세가 바뀌었느냐? 저는 오히려 반대가 더 확실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에 대한 충격 영상부터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의 트럼프 총격 풀 영상입니다. We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당시에 트럼프가 이렇게 암살 시도를 받았죠. 총 5발의 총알 중에서 유세를 보고 있었던 일반 시민들조차 사망을 했고요. 이렇게 트럼프는 귀를 스치는, 그래도 참 대단한 게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일어나서 할 말을 합니다. 진짜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간 9시 9분 일부러 마쳤는데요. 직전 주봉이 떨어진 만큼 현재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게 상승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봉, 6개월봉, 12개월봉이 왜 그딴 걸 왜 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결국 큰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이보다 확실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직전봉 3개월 봉이 끝날 때도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저항으로 항상 3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생성된 봉이 7월 15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지금 3번째 저항조차 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게 강한 저항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봉이 끝나는 10월 1일까지 이 고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7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기간까지 결국 이 봉을 넘지 못하는 봉 안에서 계속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10월 1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다르겠지만 결국 10월 1일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사실상 비트코인은요. 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바닥 대비는 약 12%가 오른 상황이고요. 전고점 기준으로는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아래로는 14%, 13% 반등을 했고요. 위로는 27%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2분의 1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확실하게 알 때 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질질 끌면서 왔습니다. 이 기간만 하더라도 약 한 달입니다. 불과 지금 이제 여기는 일주일, 이제 2주 조금 지난 거고. 그 얘기는 떨어질 만큼 반등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이 어떤 이슈에서 멈춰있을지언정 저는 큰 방향은 똑같이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관점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이게 정말 페이크 봉이었다고 하면 항상 페이크 봉을 줬을 때는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탈환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페이크 봉이 나왔었던 과거 패턴들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봉도 페이크에서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혹시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손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50% 손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의 투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 기회에 하나 배우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상승으로 턴을 했을 경우 나와 있는 봉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돌파라고 했죠. 자, 이 안에서 돌파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9,100만 원입니다. 9,100만 원에 안착이 된 순간 여러분은 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의 고점 대비 27%가 빠졌고 저점 대비 23%가 반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가장 투심적으로 흔들리는 게 뭡니까? 바로 알트코인들입니다.
근데 알트코인들 지금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빠진 것만 보면 알트코인보다 더 박살났습니다. 70%가 빠졌고요. 반등폭이 12%입니다. 이 얘기는 비트 대비 알트가 지금 더 답이 없는 상황으로 빠졌고요.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빠지는 상황으로 알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손절을 할 수 있는 순간도 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금 모든 코인들이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 대비를 보면 알트코인들은 더 반등의 의미가 없고요. 뭐 특정 코인들 몇 개가 나온다고 해서 답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로 보면 좀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의 방향성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당장 빠지느냐? 아니죠. 왜냐면 반등 나온 것도 분명히 의미가 없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지금 쉽게 이거를 선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자리냐면 리스크는 있지만 손익비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숏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물 말고 숏을 잡는 분들은 여기서 승부를 많이 거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61K, 62K 여기서부터 숏 물량은 물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보통 숏을 많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61K 이상부터는 숏을 매는 잡는 자리고요. 왜 그렇게 잡냐면 보통 이런 봉들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숏 물량을 잡아서 다시 빠졌을 때 크게 빠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반등을 줘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직 하강을 하는 자리는 거의 없어요. 수직 하강을 바로 잡는 자리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반등을 주고 그 다음 더 크게 빠지려고 자리는 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우리는 과거에서도 계속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요 패턴. 저항을 맞물리고 있는 자리죠. 잘 보시면 지금 더 크게 빠졌어 이겁니다. 반등을 주고 다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요. 그 다음 이제 더 크게 빠져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세요. 지금 나왔던 저점을 또다시 깨고 빠지고 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자리가 나오죠. 제가 지금 김봉우를 봤을 때 추세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포인트들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더 올라가서 61K, 62K 숏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시면 60K 겨우 돌파를 해서 막 좋다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저항을 받으신 분 61K, 60K 잡는다 했죠. 여기로 보면 위로 가는 승부수는 약 4%밖에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고요. 더 빠지는 거를 봤을 때는 왜 손익비로 숏을 많이 잡냐면 이런 자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다가 다시 빠지고 여기 보는 이 자리 있죠. 여기까지의 손익비가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26%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익비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펀다고 추세가 바뀌느냐?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는 지금 자리는 45K까지 열어두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우리가 기대감으로 봤을 때 바로 45K 가면 다 줍줍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이걸 일부러 만들었다고 보는 게 어차피 개미들이 계속 터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추세 라인이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추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이 자리를 장기적으로 만드는 이 횡보 자리를 만들어서요. 추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차트는 만드는 이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그들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이 안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승의 트리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독일 정부의 매도가 끝났다 하지만 마운트 국스 사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고요.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 이슈 있죠. 지금 미 대선 트럼프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걸 봤을 때 트리거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맞냐 아니면 악재가 맞냐. 악재가 지금은 더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이슈는 있지만 결국 다 뭡니까? 고금리는 그대로 계속 진화되면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락하는데 몇 개월 만에 떨어질까요? 말이 안 되죠.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슈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이탈을 한 순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대세 추세는 어느 정도 방향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지금 흔들리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방향이 결국 어디로 최종적으로 가서 그 트리거로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를 만드느냐였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암호화폐는 상승으로 갈 것 같다. 왜냐면 블랙록이나 이런 애들 그냥 시장가를 다 긁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과연 이들이 시장가로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수익을 올려서 가져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셀로조차 여기 그냥 사면서도 몇 년을 존버하면서 결국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도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냐가 바라봐야지 단기적인 부분에서 오른다 내린다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계속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저거 뭐 몇 년, 몇십 년 보면 저도 암호화폐 상승장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대추세 라인상 저는 계속적인 하락이라는 관점은 지금 끊어진 순간부터는 변함이 없을 거라 봤고요. 9,100만 원이라는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자리를 다시 탈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4%의 반등은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 숏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여가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물량을 많이 모으는 자리는 손익비상으로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로는 4%지만 아래는 26%까지 열려있는 자리고, 현재 상승과 악재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트리거를 다시 발동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트럼프에 대한 이런 이슈는 벌어질 수 있을지언정 결국 미 대선은 결과가 나올기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결과가 결국 트럼프로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해서 장기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이 장기적인 시간이라는 흐름을 굉장히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접근하는 전략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 떨어지는 건 사는 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몇 년을 내다보고 사는 자리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흔들리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고점 대비 내의 반등률을 보시면 흔들림이 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로 투심을 잡을 수 있는 영상 남기면서 좀 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영상 받아볼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질문 댓글 남겨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